수익과 비용의 인식 요건은 나중에 중급회계 가서 중급회계 2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거지만 지금 여러분이 뒤에서 공부를 하려면 중급회계 상에서도 공부를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IFRS에서 수익의 인식,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기재할 것인가, 요거는 실현주의에 따라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실현주의요. 실현주의는 그럼 도대체 뭘까? 실현주의는 이거 없어진 얘기 아닙니다. 남아있어. 얘는 실현주의는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만족되면 실현주의가 만족돼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두 개가 충족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대요. 이 실현기준 다른 새로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가득기준은 뭐냐면 의무예요. 내가 권리와 의무가 다 충족이 되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세무사가 되시면 사실 이게 지금 뭐 회사에서 뭐 거래처가 있거나 어느 정도 좀 이게 있는 분이 아니면 바로 개업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좀 준비를 하고 개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아는 것 중에 개업한 케이스 중에서 제일 나이스한 케이스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광주은행을 세무조사 나왔거든요. 광주은행 텍스팀 팀장님이랑 저랑 엄청 친했어요. 근데 그분도 세무사인데 무기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나는 은퇴 계획을 이미 세워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은퇴 계획 뭔데 그랬더니 그 광주은행의 세무와 관련된 일을 자기가 10년 동안 해봐서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광주은행이 300억 세금 더 낸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밖에. 자기가 조만간 은퇴해서 다시 찾아갈 거라는 거야. 이거 나밖에 모른다. 내가 300억 환급 받아줄 테니까 10% 달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줄여주는 거에 환급 받는 거야 한 10% 정도. 10% 달라고? 은행에서는 270억 남는 거 아니야. 나밖에 모른다는데. 그쵸? 요걸 자기의 은퇴 계획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제가 회식 때 그 얘기를 단둘이 술 먹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양반을 제가 그날 엄청 술을 많이 먹었다고요. 인상불성될 때까지. 그래서 얘기해버려. 계속 형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기해봐. 내가 궁금해서 그래. 얘기해봐.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야. 얘기해봐. 근데 끝까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분 얼마 전에 퇴직하셨거든요. 곧 아마 하시겠죠. 부러워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요.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개업을 의도하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했어요. 학원에서 갑자기 강사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처음에 딱 개업했더니 저랑 여직원 둘이 앉아있고 하루 종일 둘이 앉아있고 그 다음날도 한 달 동안 둘이 계속 앉아있고 나중에 여직원이 월급 준다.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걸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랬다고요. 이게 서로 민망해요. 근데 강의도 마찬가지죠. 저번에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제가 처음에 이거 강의 딱 시작했는데 회계원리 야간반을 딱 열었는데 3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첫날부터 안 와. 한 명은 두 번째부터 안 와. 한 분은 왔다 안 왔다 그래. 그럼 더 미쳐요. 동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에 도착한다고. 그럼 시작하면 찍어야 돼요. 막 하고 있다고요.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차라리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막 하고 있다고. 근데 중간에 들어와. 그럼 나도 깜짝 놀래고 그분도 깜짝 놀래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업하고 저도 한 1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막 와이프 돈으로 막 그랬는데 준비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은 젊은 애들은 다 몇 년 동안 개업 준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게 별로 없어. 맨땅으로 그냥 개업하시는 분들 좀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저 같은 애들 누가 써주겠어요. 처음 시작했는데 7년 전에 아무것도 뭐 나도 잘 모르는데 사실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세한 데만 저를 써준다고요. 어떤 데가 있으냐면 어플 만드는 회사인데 공무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플이에요. 뭐냐면 내가 로그인을 해. 내 방에 입장해. 그럼 누군가 들어와. 그럼 공무원 문제가 딱 떠요. 그럼 먼저 풀면 내가 먼저 풀었어. 그럼 얘는 나가는 거야. 1연승. 그럼 또 들어와. 그럼 또 문제를 풀어. 내가 맞췄어. 그럼 얘 나가고 나 2연승. 그래서 랭킹을 매긴다는 거예요. 애초에 들었을 때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필요하니까 매달 80문씩 내달라는 거예요. 한 문제 2만원씩 준다고. 160만원 나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뭐 벌 게 없었는데. 그래서 80만원, 80문제 만들어줬어요. 첫 해 들어오더라고. 두 번째 안 들어와. 세 번째 날도 안 들어와. 문제 계속 보내는데. 네 번째 날에 회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개업하면 그런 일도 많아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보 나 일하고 올게. 그래도 와이프가 돈을 받을 수 있어? 이런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어. 일단 가볼게. 막 이런다고요. 그럼 이 뭐가 충족이 안 돼요? 요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저는 이거 학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 끝내야죠. 우리 이거 15회잖아요. 제가 근데 한 3회까지 하시고 아유 여기까지 하시죠. 재무회계는 각자 책 받아 다 할 수 있어요. 안녕 이러면 당연히 돈을 못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걸 다 하고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수익을 인식하라는 게 실현주의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만약에 실현 기준이 충족된대요. 내가 돈 받을 가능성 확실해. 돈 받을 가능성 확실하면 이제 내 위물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내 위물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 지금 내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 중에 있대요. 두 번째로 재화나 용역을 완성했대요. 세 번째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했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산 중인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용역의 제공이거든요. 저도 지금 강의를 생산 중이잖아요. 주말 7월 기본종합반 주말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생산 중에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언제 내가 수익을 인식해야 될까요? 가족 기준. 내가 하면서 지금 충족하고 있다고요. 오늘 끝나고 나면 15회 중에서 2회가 끝나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수업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너무 힘들 때는 가끔씩 너무 힘들 때 무슨 생각할까요? 가끔씩 너무 힘들 때 200원, 400원, 500원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이런 게 뭐냐면 실제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얘를 진행 기준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용역의 제공은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먼저 건설회사가 다리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다리 지어주는데 100억 받기로 했대. 근데 올해 진행률이 30% 정도래. 30% 정도 진척됐대요. 그럼 내가 수익으로 얼마 인식하면 돼요? 100억에 30% 한 30억을 올해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완성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애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농림어업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 집 무렁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는 순간 수익이에요. 상하 목장에서 젖소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짰대요. 우유가 나오는 순간 수익이에요. 몰랐죠? 파는 게 아니라 나오는 순간 일단 수익 잡는다고요. 양털을 깎아요. 깎는 순간 수익이에요. 팔았을 때 수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완성 기준이라고 해요. 농림어업만 요 완성 기준을 씁니다. 제품이 완성됐을 때 그냥 수익 잡는다고 일반적으로.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화예요. 재화의 판매. 재화가 뭔지 아시죠? 물건의 판매.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언제 수익을 인식해요? 제가 자켓을 입고 수업을 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너무 덥고 이 땀도 많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쿠팡으로 옷 한 30만 원치 샀거든요.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강의할 때 어차피 분필 묶기 때문에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가장 트렌디한 걸 한 30만 원 주고 한 10개 샀어요. 그쵸? 그럼 쿠팡은 언제 수익 잡을까요? 제가 돈 줬을 때? 제가 결제했잖아요. 어저께 결제했다고요. 이랬을 때 수익 잡을까요? 아니죠. 저한테 도착해야 그 수익 잡는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매는 고객에게 재화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인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걔를 뭐라고 그래요? 인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 재고자산은 고객에게 해당되는 재고의 위험과 보상을 인도했을 때 수익 잡아요. 쿠팡은 언제? 제가 어저께 띵동 긁었을 때 수익 잡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계속 문자 오고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도착했을 때 수익 잡는다고요. 재화의 판매는 인도 기준이요. 어떨 때?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할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장에서 배울 거예요. 재고자산에서. 이 인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회계 처리가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배울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중급회계2에서 건설계약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건설회사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데 건설회사가 중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용역의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계약이기 때문에 배워요. 어렵지 않죠? 요거는 좀 쩔이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예, 포함되어 있지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용역의 제공은 진행기준, 재화의 판매는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구나.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다만 여러분 실현 기준이 만족이 안 된대.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요. 회사가 없어졌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래처가 날라갔어. 거래처 세금 줄여줬는데 사장님 연락이 안 돼. 이때 어떻게 수익을 인식해야겠어요? 그쵸?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해야 된다고요. 돈을 받았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회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판매도 농림업도 용역의 제공도 만약에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실현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익은 무조건 뭘로 인식해요? 회수 기준에 따라 돈 들어왔을 때 수익 인식해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수익의 인식 기준은 여기까지 있다는 거를 80페이지에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페이지 하단에 요 정도는 좀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는. 물론 요 내용도 이 중급회계 2 가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에서 개정됐지만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긴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